온라인 가하가물이 힘들어도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파이팅!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단원 4 세상을 보는 눈의 소단원 2 소설 동백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와 츤데레 점순이의 사랑 이야기의 시작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나흘 전으로 돌아가서 감자 사건을 해상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점순이가 감자를 내밀면서 너 집엔 이거 없지? 라는 말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내가 점순이의 호의를 거부했고요. 그것에 마음이 상한 점순이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울면서 돌아가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봤는데요. 독자인 우리는 점순이가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작품 속에 어수룩한 이 순진한 아이인 서술자인 나는 점순이가 나에게 왜 감자를 주는지 점순이의 그 호감을 알아차리지 못했고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독자 입장에선 웃음과 재미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땅 관리인인 마름, 이 마름 표현 기억나나요? 땅 관리인인 이 마름이라는 것의 집 자식인 점순이와 반대로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장농의 집 자식 나라는 이런 그 부모님 그 계층의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잠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동백꽃 왜 공부하는지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갈게요.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다고 했고요. 그리고 서술자에 따라 작품 안의 세계를 다르게 형상화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목표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작품은 서술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3쪽 28번째 줄 읽어볼게요.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날 저녁 나절이었다. 자, 눈물을 흘린 그 다음날이 언제예요? 바로 저번에 나왔던 그 감자 사건 그때거든요. 171쪽 네 번째 줄 그때 나흘 전이라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감자 사건을 회상했었습니다. 171쪽 네 번째 줄 보면 나흘 전 감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작하는 문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밑줄 친 문장을 통해서 아직도 과거 회상 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왜냐? 171쪽에서 나흘 전이라고 하면서 돌아갔는데 지금 그 나흘 전 사건에서 그 다음날 저녁 나절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날. 그러면은 나흘 전에서 그 다음날이니까 그러면은 언제예요? 현재 기준에서는 아직도 과거인 사흘 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적어보도록 할게요. 점순이가 감자를 거절당한 그 감자 사건 그날의 다음 날이라서 사흘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 해상 중이에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네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둥그레졌다. 휘둥그레진 거예요. 자, 174쪽으로 갑니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 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 한 거예요. 막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저번에 그 감자 사건 관심을 거절한 나에 대해서 그 원망하는 감정을 우리 집 닭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팡스레 패주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것도 적을게요.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볼깃작게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이제 관심을 거절당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감정 때문에 그 닭에다가 이렇게 달게다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원망 자체가 이것도 하나의 관심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여러분들도 뭐 초등학교 때 그런 경우 겪었거나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좋아하는 이한테 괜히 심술부리고 장난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자, 이 문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내가 지금 쌍심지가 오를 정도로 사지가 부르르 떨릴 정도로 엄청 화가 난 거야. 진짜 이렇게 화가 났으면 점순이한테 가서 바로 그냥 야, 왜 막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일단 뭐부터 해요? 눈치부터 보는 거야.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왜 눈치 보는 거예요? 점순이 집이 어떤 집이라고 했어요, 저번에? 마름내 집이라고 했죠. 우리 집은 소장농 집이잖아. 꿀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집 부모님들 계신지 눈치를 본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적을게요. 화가 났음에도 마름인 점순이네 집에 눈치를 보는 나. 자, 그래서 잡은 참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에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에다 갈 못 나으라 그러니?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점순이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어때요? 지난번에도 그 어르신들이 너 시집 언제 가냐 그러면은 그냥 천연덕스럽게 아이 뭐 때 되면 가요 막 이런 식으로 능청스럽고 그래 천연덕스러운 성격이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전혀 놀라는 게 없어. 아주 대범하고 태어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을게요.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내 보란 듯이 내 앞에서 쥐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자, 뭐가 확실해요? 점순이가 이걸 일부러 나 보라고 내가 올 때 딱 맞춰가지고 타이밍 맞춰서 지금 내 앞에서 일부러 나 보는 앞에서 닭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순이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부러 내 마음 상하게 하려고. 자, 적고 이어가 볼게요.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괜히 그냥 옆에 울타리밖에 후려치는 것밖에 별 도리가 없어. 점순이한테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울타리만 칠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소장농이고 점순이네 집이 마름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서피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믿지는 노릇이다. 아, 이년아! 남에다 가지고 죽일 터있냐? 내가 도끼눈을 뜨고 다시 꽥 호령을 하니까 그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 친다. 에이,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대 끼고 있으려니? 망할 개지매년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깨를 휑하게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오른 것은 암탈기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맛배기에다 물지똥을 찍 갈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예, 너 베넷병신이지? 그만도 좋으련만, 예, 너네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우리 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한량으로 열벙어지가 나가지고 이제 빡친 거죠. 고개를 획 돌려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자, 이거 보면은 굉장히 심한 비속어, 욕설이 막 쓰이고 있는데 물론 이 소설이 1930년대 당시의 소설이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아무래도 이런 욕에 대한 그런 감수성이나 또 이런 베넷병신 같은 이제 장애인을 가리키는 단어에 대한 그런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이긴 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런 욕들은 굉장히 심한 욕이고 하지 말아야 할 욕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작가가 이런 걸 나타냈냐?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화가 나거나 이렇게 정말 심한 욕을 하는 이런 상황을 실감나게 드러내고 실감나는 표현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욕 쓰면은
솔직히 관객들 입장에서는 좀 재미있고 웃음을 느끼는 면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웃음을 유발하는 걸 해학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이런 해학적인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의 한 욕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부리에 채 끼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붉은 내솟는다. 자, 이렇게 분한데 내가 여기에다 대고 제대로 맞서 싸우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해가지고 눈물이 막 나는 거지. 왜 그런 거예요? 맞대응을 하지 못하는 처지가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에. 어떤 처지인데? 바로 점순이네는 땅 관리자인 마름이고 우리는 그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장농이라는 그 현실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점순이의 치매는 이것뿐이 아니다. 또 있어.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저희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저희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을에 쌈을 엄청 좋아하나 봐. 176조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후드르하게 되도록 해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꾀어내다가 쌈을 붙인다. 아,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채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자, 배채는 꾀라고 여러분 교과서에 단어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도 이제 뭔가 가만히 있을 순 없고 꾀를 부려야겠다. 어떤 대응을 해야겠다는 건데 그 대응이 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봐야겠죠.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넌지 장독대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달게 주둥아리깨로 들이밀고 먹여보았다. 닭도 고추장의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의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래서 이 꾀가 뭐였어요? 우리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추장을 먹이는 나의 행동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점순이의 본심을 알지 못하는, 사실은 나한테 관심 있으니까 감자도 주고 또 그 감자가 거절당했을 때 나한테 관심 있으니까 괜히 괴롭히고 이런 건데 나는 이런 걸 너무 모른단 말이야. 눈치가 없어. 어수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순이의 본심을 알지 못하는 나의 어수룩한 생각과 행동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으세요. 그리고 먹고 금새는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회 속에다 가두어 두었다. 밭에 두어물 두어 짐 전내고 나서 쉴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저의 울 안에서 헌 옷을 뜨는지 혹은 솜을 터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177쪽입니다. 두 닭은 여전히 얼려 쌈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다. 고추장 효과가 없어.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개죽지만 푸드득 푸드득 하고 올라뛰고 뛰고 할 뿐 제법 한번 쪼아보지도 못한다. 공격도 못하고 있어. 그러나 한 번엔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비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다. 약간 처음으로 일격 유효타를 먹였네요.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씨라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 그제서는 감대사 나온 그 대강이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이젠 진짜 상대편 닭이, 그러니까 점순이네 닭이 피가 흐를 정도로 쪼았어요.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자,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이거는 나의 지금 생각인데 정말 고추장 때문에 읽겠어요. 그냥 랜덤으로 어쩌다 그렇게 된 거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린 어수룩한 나라는 서술자의 특징이 또 나타난 건데, 그래서 고추장을 먹여 공격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때는 뜻밖의 내가 닭쌈을 붙여놓는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산이 머리끝까지 뻗쳤다. 자, 이런 부분. 나는 고추장 때문에 결국에는 공격에 성공해서 닭싸움에 이기나 보다 하고 닭싸움에 이기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이 나는데, 그런 나의 모습은 이런 순진한 나의 모습은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웃음을 유발한다는 거죠. 해학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적읍시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또 이제 영혼이 가출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큰 닭이 한 번 쪼인 안가품으로, 점순이네 큰 닭이 한 번 쪼인 안가품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찔끔 못하고 막 골른다. 결국은 또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이제 우리 수탉이 공격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다가 뭐 고추장의 힘 때문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쩌다 그냥 럭키샷으로 그냥 좀 얘도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 좀 공격을 해봤는데 그게 처음에 좀 통한 거지. 하지만 결국엔 이 체급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죠. 이제 큰 닭이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찔끔 못하고 막 골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서 이제 점순이가 어떻게 써?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약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약 올리는 행동이 결국에는 이 점순이의 행동은 사실은 나를 지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호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자 하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적으시고요. 밑줄 치고. 자, 나는 보다 못하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더는 못 보겠어. 애가 막 피나고 막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래서 데리고 집으로 온 거예요. 고추장을 좀 더 먹였더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순진한 나는 지금 그래도 고추장 먹여가지고 그래도 좀 처음에 좀 공격해봤는데 좀 더 먹였으면 그래도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어수룩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 진이유가 고추장을 덜 먹여서라고 생각하는 이런 순진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으세요. 장독계로 돌아와서 다시 턱 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최 먹질 않는다. 자, 이어서 나는 할 일 없이 닭을 반드시 눕히고 그 입에다가 걸련 물뿌리를 물렸다. 그리고 고추장 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이부었다. 또 고추장 먹이네.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 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데 될 게 아니라 생각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좀 고추장 먹느라 괴로워도 그거 먹고 싸워서 한번 이기면 이렇게 매일같이 당하면서 피 흘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장의 괴로움을 견뎌 이기는 것이 점순의 큰 닭보다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두어 종지가량 고추장부를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나 봐. 뭘까?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소나기에서 뻗어지는 것이었다. 결국에 고추장 먹이더니만 닭이 탈이 났나 봐. 고추장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닭이 탈이 난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버지가 볼까 봐서, 아버지 보면 이제 혼나지. 이제 멀쩡한 닭에다가 이제 고추장 싸움 시키려고 고추장 먹였다가 닭이 탈이 났어요. 이러면은 아버지가 엄청 혼내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회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자, 오늘은 이 소설 동백꽃의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 부분 직전 위기 부분까지 우리가 읽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트 부분이 드디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자, 필기 잘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복습하시고 과제 제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안녕.